자라는 아동들은요, 혼자 시간을 보내고 어른들에 의해 존중받지 못하고 무시당하는데 매우 익숙해 있는 아동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의 세계에, 우리라는 것은 지금 상담사예요. 상담사는 어른이죠. 우리가 그 아동들의 세계에 기꺼이 들어가 아이들의, 우리 내담 아동의 견해를 존중할 것이라는 것을 아동들이 알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어른에 대해서 불신을 하고 어른으로부터 상처를 받은 아동이에요. 그 아동들에게 나는, 상담사인 나는 너희들을 존중할 것이야 라는 것들을 어떻게 하면 알 수 있게 할 것인가. 우리가 주목하고 있고 관심 갖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알게 할 것 같으세요? 오늘은 이제 그 언어적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러니까 아동을 존중하고 아동의 마음에 다가서고 아동과 접촉을 하고 그리고 아동이 본인의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촉진적 반응들입니다. 그 촉진적 반응 중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 수업 시간에는 다음에 6가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몸짓 언어의 매치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최소 반응의 사용, 세 번째가 추적하기, 네 번째가 내용 반영하기, 다섯 번째가 감정 반영하기, 여섯 번째가 자아 존중감이나 자기 결정력 이런 것들을 높이는 어떤 반응들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배워나가고 이러한 것들만 잘 활용할 수 있어도 사실은 상담의 어떤 상담자로서의 어떤 기본적인 어떤 반응 능력 이런 것들은 상당 수준에 올라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한번 볼까요? 나는 돌을 찾았어요. 이 돌을 찾았어요. 그러면, 우와,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주 하는 반응이잖아요. 근데 뭐 돌 찾은 게 뭐가 대단해요? 선생님, 저 이렇게 유리돌을 찾았어요. 선생님, 이 돌 되게 신기하죠? 이 돌 찾았어요. 이러면, 우와, 우와, 우와. 저런 반응이래요. 우와, 이 반응을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그렇게 감탄할 만한 것들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반응들을, 우와, 대단하다. 이런 반응들이 여러분 입에 너무 자동적으로 배지 않게 다른 대안 반응들을 연습하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너는 모래에서 색깔 있는 돌을 찾았구나 라고 내용 반영을 해주는 거예요. 아이가 돌을 더 보여주는 거죠. 너 이 모래에서 이 모래에서 되게 색깔 있는 돌을 찾았구나, 예쁜 돌을 찾았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는 뭐 감정 반영을 한다면 색깔 있는 특이한 돌을 찾았구나 라고 하는 거 내용 반영이죠. 그러니까 특이한 돌을 찾아서 너 기분 되게 좋은가 보다 라고 하는 것들이 감정 반영이 되겠죠. 이런 반영을 하면서 이제 반응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뭐 이렇게 제가 이제 예전에 슈퍼비전 했을 때 나왔던 말들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이제 얘기할 때 너무 힘들었겠어요 라고 우리 보통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담자는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내쳐진 듯한 느낌이었겠어요 라고 얘기했어요. 사실 내쳐진 듯한 느낌은 굉장히 큰 느낌이죠. 본인은 내쳐졌다고 생각을 안 하고 있었는데 상담자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본인이 내쳐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은 그 내담자의 어떤 그 내담자의 반응보다 훨씬 더 큰 반응인 거예요. 큰 반응인 거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내담자의 어떤 너무 큰 반응이어서 내담자가 그건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내담자가 본인의 감정을 잘 모르는 내담자도 있거든요. 그럼 내담자들은 이렇게 이름을 붙여주면은, 정말 내가 그런 느낌이었나 보다라고 이렇게 자기의 감정을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래서 상담자의 어떤 과잉 반응,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덧붙이게 되고요. 특히나 이제 아동 상담에서는 여러분들, 와, 대단하다. 뭐 이런 표현들 정말 익숙하죠. 이런 표현들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다른 반응들을 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몸짓 언어의 매칭입니다. 이 매칭이라고 하는 거를 다른 말로는 조율, 어튜먼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어튜먼트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라디오 있죠?
라디오, 옛날 라디오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라디오가 있으면 여기 이렇게 주파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죠? 옛날 라디오들은 여기 돌리는 거였거든요. 아날로그여서 돌리는 걸 이렇게 돌리면 지지지지지지지직 하다가 91.9 이렇게 뭔가 라디오가 나오는 그 주파수에 해당하면은 그 주파수에 딱 맞으면은 소리가 이렇게 잡음이 없이 딱 들리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어튠먼트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파수로 딱 맞는 주파수를 찾아나가는 어떤 조율을 이렇게 돌렸다 하면서 찾아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지점에서는 이렇게 소리가 들리는데 잡음도 같이 들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약간 미세하게 조정을 하면 딱 맞아지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라디오 소리가 굉장히 명료하게 들리게 되죠. 이런 과정들을 우리가 어튠먼트, 조율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몸짓 언어의 어튠먼트라고 하는 것은 상담자의 몸짓과 아동의 몸짓은 비언어죠. 상담자의 비언어와 아동의 비언어가 어튠먼트가 되어져 가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결국 어튠먼트가 뭐 아동이 상담자한테 맞추겠어요? 그렇지 않죠. 상담자가 아동의 비언어적인 행동에 어튠먼트를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음에 눈맞춤이에요. 당연히 이렇게 눈맞춤 뭘 것 같으세요? 우리가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눈맞춤을 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뭐 엎드려 있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랬을 때 초심 상담자 분들 같은 경우에 자 우리 이렇게 눈맞춤을 합시다 이렇게 하거나 얘야 똘똘아 선생님 얼굴 한번 쳐다봐 그러면서 이제 억지로 눈맞춤을 하려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은 너는 왜 자꾸 눈을 피하는 거야 이렇게 장난스럽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직면이죠. 이렇게 눈 피하지 말고 선생님 보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장난스럽게 얘기하지만 그 아이에게는 약간 위협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직면에 해당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최소 반응의 사용입니다. 최소 반응. 최소 반응이라는 것은 반응을 최소한도로만 한다라는 뜻 같죠. 그죠? 반응을 최소한도로 한다. 우리가 이제 뭐 상담을 하면 상담자가 반응을 많이 해줘야 되고 막 그런 것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상담자가 반응을 너무 많이 하고 너무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반드시 이렇게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적절한 것은 아니라 볼 수 있어요.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최소 반응, 여기서 반응을 최소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냐면 그 첫 번째는 상담자 반응의 길이에요. 상담자가 말하는 길이가 짧아야 한다는 거죠. 또 하나는 상담자의 반응의 정도. 상담자 반응의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쁘네, 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와,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잖아. 이게 반응의 정도가 다르죠. 근데 이 반응의 정도에 있어서도 최소 반응을 할 것을, 적절한 반응, 반응의 정도 적절한 반응을 할 것을 권하고 있어요.